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者への治療で気管支喘息に使われる薬シクレソニドを使い患者3人の症状が改善したと治療チームが報告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神奈川県立足柄上病院などの治療チームの報告によりますと、クルーズ船の乗客で感染が確認された3人に気管支喘息の薬シクレソニドを使い症状が改善したということです。このうち73歳の女性患者に使用したところ2日程度で症状が改善し、ウイルス検査が陰性となり、先月28日に女性は退院しました。治療チームはシクレソニドが持つウイルスや炎症を抑える作用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も効果を上げた可能性があるとして、他の医療施設に症例の蓄積を呼びかけています。厚生労働省は効果の有無の検討が必要としながらも、治療薬がない中で明るい話だとしています。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지금 뉴스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왔는데요. 예, 아주 따끈따끈한 새 소식으로 우리 독자님들께 뉴스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최신 뉴스 벌써 3월이네요. 3月 3日 네, 3월 3일 예, 가요비ですね. 화요일이네요. 지금 우한폐렴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거의 다 나이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으로 앓고 계시던 차에 폐렴이라고 하는 급성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2시 반 정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지금 약효가 나타났다 하는 3가지 예를 지금 일본 감염병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지금 코비드-19 우한폐렴에서 어떤 약을 썼느냐면 시크레소니도라고 하는 약을 썼습니다. 한국명으로 하면 시크레소니드라고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면 천식 환자에 쓰이는 약이 흡입하는 그런 약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어떤 걸로 얘기가 시작되느냐면 여기가 지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라고 하는 크루즈에서 환자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환자 중에서도 지금 8분 정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이 이 시크레소니드라고 하는 약을 써서 회복이 보였다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원래 어떤 분들에게 인기가 배냐면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였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신데 체력적으로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타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배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밤에는 편히 자기가 있는 그 숙소에서 쉬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시니어들한테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배이고, 또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니어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니어 분들이 이 배로 여행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왔다가 이제 시모노세키라든지 홍콩으로 가든가 타이완으로 가든가 이렇게 유람을 하시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노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굉장히 많은 코비드-19 우한폐렴에 걸리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신데, 자, 이 리츠 비오잉이라고 얘기하면 가나가와현에 지금 요코하마 항구에서 바로 붙어 있는 게 가나가와현입니다. 그래서 가나가와현 안에 요코하마 항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겐리츠 비오잉이니까 이 중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치구 중앙병원에서 3명의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네요. 네, 맨 처음에 2020년 2월 5일부터
특정 환자들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2월 28일까지 8명이 입원했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중증화율이 높은 중에 2월 19일에 행해진 폐렴 감염증에 대응하는 긴급 확대 대책 회의에서 유효성이 나타난 것이 시크레소니드, 상품명은 오르페스코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흡인해서 2월 22일까지 산소화 불량 CT의 폐렴 증상이 있었던 환자 3분에게 사용을 시작하여서 굉장히 양호한 경과를 얻었기 때문에 보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증상 보고는 여기에 한 명 한 명씩 나와 있네요. 네, 첫 번째 증상은 73세 여성분이 되시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고에서 1월 25일 날 홍콩에 갔다 오셨다네요. 2월 4일부터 후두통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목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권태감, 식욕 부진을 증상이 있으셨고요. 2월 7일부터는 38도의 발열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날 검사를 실시하셔서 2월 10일 날 인후통을 날 PCR 검사 결과가 나와서 양성 판단을 받으셨고 2월 11일 날 배에서 내려서 이 가나가현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가현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시작하셨느냐면, 오셨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면 의식은 있으셨고 혈압이 105에 65, 그 다음에 맥박이 1분에 103회, 호흡 횟수는 11회, 그러니까 1분에 11회 하셨고 체온은 36.7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병력을 갖고 계셨느냐면 네, 이분은 결합 조직병 이라고 하는 병을 이미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결합 조직병이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병도 같이 들어가네요. 네, 쉽게 말하면 류마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원 후에는 SpO2 9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O2 1리터를 개시했다. 권태감이 강하고 권태감이 힘이 없고 무력한 걸 얘기를 하는데 거의 식사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누워 계셨었나 봐요. 처방을 계속 하셨지만 산소화가 점차 나빠져서 38도 이상의 발열과 그 다음에 경구 섭취 불량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는 SpO2 95%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1리터를 공급을 했는데 산소를 4리터를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호흡을 계속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도 개선이 안 되고 권태감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건 점점 더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2월 19일 날 CT로 지금 폐염이 점점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됐고 영역의 확장도 인정이 됐고 그 뒤에 나타난 증상이 또 뭐였냐면 설사와 그 다음에 간 수치가 좀 높아졌다는 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LPV를 중지하고 2월 20일부터 시크레소니드를 흡입하기 시작했다. 201일 2회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크레소니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천식 환자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의 안정성은 상당히 있는 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약을 흡입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코로 영양을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시크레소니드를 개시한 지 이틀 정도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 없어졌고 산소화도 개선이 되셔서 SpO2를 95% 이상을 80%에서 95%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식욕도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셔서 2월 22일에는 1200칼로리를 이제 드실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전신 권태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서 실내를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증상 개선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2월 25일, 2월 26일 날 우한폐렴 검사를 하셔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셔서 2월 28일 날 퇴원이 됐다고 하시네요. 예를 계속 보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의 예를 볼게요. 78세 남성이신데요. 네, 2020년 1월 20일 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시고 2월 6일부터 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권태감도 물론 있으셨고 식욕 부진도 있으셨고 또 여기도 설사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딱딱한 건 거의 다 드실 수 없게 되셔서 37.4도의 발열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월 16일 날 PCR 검사를 해서 네, 우한폐렴 양성으로 되셔서 2월 16일 오후 저녁 9시에 이 가나가현 병원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네, 초진도 역시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이분은 특별히 병이 없으셨고 예전에는 하루에 80개의 담배를 피우셨는데 지금은 금연 중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이전이 어떤 정도의 이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전인지 하루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금 담배를 피고 계시지 않았고 헤비 스모커이셨네요. 그다음에 지금 입원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체온이 37.2도로 있었는데 2월 17일 다음 날부터는 38도의 열이 확인이 되고 산소화도 입원하실 때는 괜찮으셨는데 2월 19일 3일 뒤부터는 SpO2가 90에서 88%까지 저하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O2 산소를 1리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2월 20일부터는 2리터까지 증량하게 됐다고 20일부터 시크레소니드를 1일 2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2월 21일부터는 식욕이 점점 나타나시면서 그 다음에 설사도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2월 22일부터는 산소 치료가 자가호흡을 시작하셨고 권태감도 개선이 되셨고 식사도 실내에서는 이제 일과로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하셨는데 그 운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2월 25일에 PCR 검사, 우한폐렴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아직 양성이었고요. 2월 27일 날 또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양성이셨대요. 그래서 그때도 시크레소니드를 1200, 400씩 1일 3회를 해서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예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예는 67세 여성이시고 1월 20일 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들어가셨고 2월 6일부터 8일부터는 권태감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관절통까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몸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하는 그런 관절통이 되겠습니다. 2월 9일 날부터는 38.9도의 발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식욕이 없었고 이분도 역시 설사가 나타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월 16일 날 우한폐렴 검사를 하셨고요. 그때 양성으로 나와서 2월 16일 날 긴급 호송돼서 입원이 되셨습니다. 초진 때도 그랬지만 초진 때는 이제 36.4도 정도 됐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면 그런 그림자가 있었다고는 하십니다. 를 한번 볼까요? 입원 후에 체온이 36.4도였는데 굉장히 권태감만 있으셨고 침대에 그냥 옆으로만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 있을래요 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식사는 한 절반 정도는 드실 수 있었는데 2월 20일부터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크레소니드를 개시했다. 네, 시크레소니드를 먹은 2월 21일부터
청진을 하시는 거죠. 예, 숨을 쉬고 있을 때 청진을 하셨는데 예,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CT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SpO2 산소 흡입량이 90% 미만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분도 산소호흡기를 치료하게 됩니다. 하루에 산소호흡기 1리터씩 이제 주입을 하게 됐는데 시크레소니드로 이제 계속 이 흡인하는 걸로 경과 관찰을 했는데 2월 22일에는 산소화가 개선하여서 산소 투여를 중지하게 되었다. 식욕에 관해서는 2월 22일 오후부터 식사를 잘 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전신 권태감도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자, 그래서 2월 25일 날 우한폐렴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 양성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이때도 양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시크레소니드 약을 흡입량을 1200 하루에 3번씩 증량해서 계속 중이다. 자, 그러면 시크레소니드에 대한 지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르스에 대한 기관지 천식 치료약, 흡입약, 시크레소니드 상품명은 오르페스코가 강한 항위르스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립간염증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시크레소니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로서 미숙아, 그 다음에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이다. 시크레소니드에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중증화하는 폐 손상에 유효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시크레소니드 이외에 흡입 스테로이드에는 이 우한폐렴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현 시점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당뇨병이라든지 합병증이 있어서 추천되지 않는 약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중 이런 약들은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하는 약들이 되고요. 시크레소니드는 흡입 약이기 때문에 폐 표면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중 증가도 굉장히 미량하기 때문에 특히 투여할 때 그 시점은 중증화되기 전에 간염을 초기라든지 중기 또는 폐렴 초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르스의 조기 음성화라든지 중증 폐렴의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안전성 평가 대상 588 사례 중에서 약 45사례, 7.7% 정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부작용인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타각적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네요. 자, 타각적 부작용이 35개, 임상조사치 이상이 12가지, 2%. 그 다음에 이게 호흡곤란도 있었습니다. 5가지, 5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진도 있었네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임상 검사치 이상은 당뇨 단백, 그러니까 이게 당뇨 단백이 뭐냐면 오줌에서 나오는 단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줌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4가지 정도의 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AST 증가가
3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0.7%, 0.5% 정도 등이니까 그러게요. 여기서는 아주 그렇게 큰 부작용, 생명에 그렇게 많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588예 중에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면 0.9% 정도밖에 안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병원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8명의 양성 환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6명 중 3명은 중증화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3분은 중증화가 너무 심각하게 오셨기 때문에 다른 더 고차원 병원으로 보냈다고 했고, 그 중에 2명은 인공호흡기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를 받은 다음에 폐렴 증상자는 중증화를 가져오는 상황이고, 많은 보고에서도 언급되는 것과 같이 초기의 증상은 경증이어도 발증 후 7일에서 10일 이내에 급속하게 악화하는 인상이었다. 당 병원에서는 당시 간염증 병동에서 인공호흡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증화의 리스크가 있는 환자분을 우리가 보는 것에 위기감이 굉장히 있었지만 2월 19일부터 시클레소니드를 받아서, 그 정보를 받아서 바로 투여를 시작했다. 특히를 듣고 투여 개시를 한 후 급속하게 회전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고찰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고를 왜 하셨느냐면, 코비드-19 우한폐렴에 관해서 중증화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이시고 폐렴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싼 약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 키트에 2,169엔이니까 23,000원 정도면 되나 봐요. 그래서 시클레소니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은 효과가 확립되면서 또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뉴스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도 힘내서 이런 병에 걸려서 중증화가 되는 것보다는 우선 병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실내에서도 환기를 잘 시키시고 꼭 손을 잘 씻으시고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장시간 외출보다는 단시간 외출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꼭 실내에서도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